이번에는 세금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세금 문제만 나오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국내 상장 해외 ETF,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국내 상장된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ETF는 세금이 없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건 국내 상장 해외 ETF예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또 중국에도 투자하죠. 그것도 해외예요. 2차전지, 또 무슨 뭐 필반나라든지 이런 국내 상장 해외 ETF. 수익이 나면 수익난 금액에서 15.4%를 뺍니다. 1,000만 원 수익이 났으면 만약에 5천만 원어치 매도해서 그 5천만 원 중에 1,000만 원 수익이 났으면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매도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익이 없어요. 그러면 세금 없어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지 수익도 안 났는데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그러니 매도한다고 무조건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나야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수익 났어요. 그러면 15.4%죠. 곱하기 0.154, 154만 원의 세금을 공제를 한 후에 내가 거래하는 증권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그때 매도할 때마다 수익이 날 때마다 손익통산과세가 안 됩니다. 미국에 직접 달러로 투자하게 되면 손익통산과세가 돼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도할 때마다 수익이 났으면 그때마다 15.4%를 빼고 통장에 입금되지만 달러로 투자하게 되면 1년간 그것을 합산을 해요. 수익 난 거와 손실 난 거를. 그리고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을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고액일 경우는 국내 상장 원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낫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안 돼요. 얼마를 투자하든 간에. 해외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1,000만 원 수익 났어요. 그러면 250만 원으로 항상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750만 원이죠. 그거에 대한 22%. 165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5월 말에 직접 납부해요. 1년 내내 달러로 직접 투자하는 것은 5번이든 10번이든 그땐 세금이 없지만 1년 동안의 통산, 이익과 손실을 합산을 해서 과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것을. 또 매수 회수가 많을수록 더 복잡한데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매년 한 3월에서 한 달간 정도 다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연결되어 있는 세무사 통해서 세무사에서 계산 다 해서 우편물로 집에 딱 옵니다. 그러면 세금 금액 얼마, 계좌번호 어디 딱딱 나와요. 그럼 그것만 내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내가 매도하면은 그때 수익 날 때마다 무조건 15.4%를 빼고 입금되니까 세금 끝났죠. 해외 직접 투자는 1년 동안에 거래하고 난 다음에 매년 3월부터 4월 약 한 달간 서비스를 받아요.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서. 거기다가 신청 의뢰를 하면 거기서 계산 알아서 연결된 세무사에서 계산 다 해서 우편물로 다 와요. 그러면 그 금액대로 계좌번호에다가 입금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손익통산과세라는 것은 테슬라 수익이 1,000만 원 났어요. 리비안 손실이 500만 원 났어요. 그러면 실수익은 500만 원이죠. 거기서 250만 원을 항상 공제하니까. 그러면 250만 원에 대한 22% 세금 냅니다. 55만 원. 이것을 매년 5월 말에 내는 거죠. 해외 직접 투자는. 그리고 얼마이든 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내년부터 국내 상장 ETF를 원화로 투자하는 것을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이 세금 적용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에 이것을 2년 동안 유예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여야가 합의가 돼야 가능한 겁니다.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2년이 더 유예가 될지 내년부터 국내 투자하는 원화로 투자하는 거나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거나
똑같이 22% 공제를 합니다.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언제부터인지. 그래서 거래 중인 증권회사에 매년 3월 말쯤부터 다 서비스를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 쉽겠죠.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거래 중인 증권회사에 직접 전화 문의하세요. 그러면 물어보시면 이것저것 다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코덱스 200 ETF 이러한 종목보다 SPY, QQQ 미국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 투자하는 그 금액이 2배 이상 많다고 말씀드렸죠. 해가 갈수록 점점 1등 시장에 투자하는 ETF, 이 종목에 투자하는 금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나온 이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순자산 총액 감소 상위 5개 ETF,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코세프 200 다 똑같습니다. 1등부터 200등까지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수익률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나스닥배 그러면 타이거, 코덱스, 또 킨덱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S&P 500 그것도 코덱스, 타이거, 킨덱스 다 있듯이 말이죠. 200도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200도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코세프 200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지수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 이거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1등 시장의 지수를 따라가는 S&P 500, 나스닥 100, ETF가 점점 많다고 말씀드렸죠. 순자산 총액 감소 상위 5개 종목 중에 코덱스 200 이 종목 3개 빼고도 코덱스 MSCI 코리아, 타이거 MSCI 코리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MSCI 설명드려서 알고 계시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이니셜 아닙니까? 여기서 만들어낸 주가 지수예요. 이 MSCI에서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 우리는 지금 선진국 지수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MSCI 코리아가 타이거나 코덱스나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타이거 탑10처럼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코덱스 200과 마찬가지로 국내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그러면 타이거 탑10처럼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시가총액이 점점 줄어드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딱 하나예요. 수익률 때문에. 지난 영상에 코덱스 200과 SPY, QQQ, 나스닥 100, 또 필반나 비교 다 했죠? 이번에도 한번 봅시다. 코덱스 MSCI가 2017년에 상장했어요. 딱 5년 돼 갑니다. 그러면 10년은 못 보고 5년만 볼 수 있죠? 5년 됐으니까. 코덱스 MSCI가 5년 동안에 겨우 1.2% 수익이에요. 코덱스 200보다 낫네요. 지금 보니까 코덱스 200이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 국내 종목에 5년 동안 투자해봤자 완전히 지금 헛수고 아닙니까? 그런데 타이거 나스닥 100에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30%의 수익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수익률이. 그래서 지금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이러한 ETF가 점점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있고 대신 수익률이 좋고 안정되고 세계 1등 시장 나스닥 100, SP 500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ETF가 점점 이 시가총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번엔 반대로 순자산 총액 증가 상위 5개 ETF 나왔습니다. 1등 당연하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총액, 순자산 총액, 시가총액 상위 증가가 된 상위 종목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현재 해외 ETF 중에서 월등히 높은 시가총액 아닙니까? 그 다음에 코덱스 단기 채권이 있고 그 밑에 타이거 단기 통화채가 있어요. 이것은 다 단기 채권들이에요. 그 통화 안정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빼고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S&P 500 또
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타이거 필반나 이러한 종목들, ETF 종목들은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코덱스 200이나 또 MSCI 코리아 같은 이러한 개별 종목에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자, 세금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좀 더 궁금증이 안 풀리신 분들,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각자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다가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있는 ETF와 지금 시가총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ETF,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가장 중요한 수익률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좋은 종목들에, 1등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